전화가 울렸을 때 본능적으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기고 싶을 때, 그 기분 아시죠?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전화를 받는 대신 헤드라이트 불빛에 비친 사슴처럼 얼어붙어 그 사람이 그냥 가버리기만을 바라는 그런 기분 말이에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은 심술궂은 은둔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저 나이를 먹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말하지 않는 무언가가 생깁니다. 바로 더 자주 혼자 있고 싶어하는 미묘한 욕망이죠.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감정이 아주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해 봅시다. 어렸을 때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직장, 학교, 아이들, 버스, 마트 등 어디에서든 사람들은 항상 주변에 있었고, 사람들은 익숙해졌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의지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무언가가 변합니다. 사람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저 예전처럼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그건 이기적이거나 반사회적이거나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건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심오하고 잘 연구되었으며 실제로 매우 논리적인 심리학입니다. 첫 번째 이유,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대한 인내심이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것을 참아냈죠. 나쁜 친구들, 험담, 의미 없는 잡담, 가족 간의 갈등, 2시간 동안 아무 질문도 없이 자기 얘기만 늘어놓는 사람까지.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인내심은 사라져 버립니다. 수십 년간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시달려왔지만 어느 순간 당신의 내면은 더 이상은 안 돼라고 말합니다. 재미없는 농담에 웃는 척하는 걸 멈추고 말도 안 되는 의견에 귀 기울이는 걸 멈춥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집니다. 이건 잔인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감정적인 소음을 인식하는 법을 배웠고, 마침내 스스로에게 그 소음을 잠재울 수 있는 허락을 내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여러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나는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가? 내가 이야기할 때 실제로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나를 지치게 하는가? 나는 누구를 믿는가? 더 이상 인기, 인정, 꽉 찬 일정을 쫓지 않습니다. 평화를 쫓는 것입니다. 당신은 피상적인 잡담이 아닌 의미 있는 대화를 원합니다. 당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지, 당신을 참아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적합한 사람이 없다면 억지로 미소 짓기보다는 침묵 속에 앉아있는 편이 낫습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이며 지혜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매우 감정적이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슬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을 잃게 됩니다. 친구는 떠나고,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고, 관계는 희미해집니다. 상실은 사회적 세계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세계가 점점 좁아집니다. 그리고 여기 조용한 진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시 일어서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울증도 아니고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깊은 자각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자각과 함께 양보다 질에 집중하게 됩니다. 영혼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열렬히 사랑했고, 열렬히 잃었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것만을 위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네 번째 이유, 사회적 피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낮잠으로 해결되는 피로가 아니라 더 깊은 심리적 피로입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의 성격을 관리하고 집단 역학을 헤쳐나가고 서로에게 맞춰주고 중재하고 즐겁게 해주며 살아왔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피로는 더욱 심해집니다. 회복이 빠르지 않아요. 말이 너무 많은 사람과 1시간 동안 점심을 먹으면 오후 내내 지쳐버릴 수 있어요. 3가지 대화가 동시에 오가는 가족 모임은 마치 머릿속 마라톤을 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일에 예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고 의무감보다 휴식을 택합니다. 당신은 평화를 신성한 것처럼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신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말하지 못하는 말을 해드릴게요. 노인들이 항상 외로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에 깊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사회는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연결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말을 듣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더 행복해진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연결은 항상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방해받지 않고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연결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즐기는 것입니다. 새소리를 듣고, 책을 읽고, 차 한 잔을 마시며 벽을 바라보고, 굳이 자신을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 그건 회피가 아닙니다. 진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타인을 더 피하는 5번째 이유가 있는데 아주 강력한 이유입니다. 바로 자기 인식입니다. 마침내 자신을 알게 됩니다. 정말 자신을 알게 되는 거죠. 무엇이 나를 자극하는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그리고 한계가 어디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식과 함께 일종의 보호 본능이 생깁니다. 당신은 당신의 본성에 어긋나는 상황에 자신을 두지 않습니다. 작은 대화가 당신을 지치게 한다면 그것을 피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오래된 상처를 건드린다면 당신은 거리를 만듭니다.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경험을 통해 얻는 조용한 종류의 힘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욱 소중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의 6번째이자 마지막 이유입니다. 시간이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20살 때는 1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70살이 되면 1시간이 금처럼 느껴집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 누구에게 주는지,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더 신경 쓰게 됩니다. 모든 커피 데이트, 모든 전화 통화, 모든 방문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에너지까지 말이죠. 그래서 당신은 그 시간을 더 현명하게 투자합니다. 때로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을 선택한다는 뜻이죠. 사람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충분히 사랑해서 선택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위축되고 있다거나 예전처럼 재밌지 않다고 변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옳습니다. 당신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요점입니다. 당신은 파티의 주인공이 되려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당신의 삶을 살기 위해 여기 온 겁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을 느끼고 죄책감 없이 거절하고 중요한 순간에만 수락하기 위해. 당신은 단지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이렇게 오래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당신은 무례하지 않아요. 당신은 진짜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게 더 신성해지죠. 이제 더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사회적 행동의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시간을 보호하거나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명확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정신적으로 예리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기억력이 아니라 의식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점점 더 빨리 상황을 파악하게 돼요. 가짜 미소, 아첨, 일방적인 우정까지. 누군가 내게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데 굳이 석 달 동안이나 싸울 필요는 없어요. 단 한 번의 대화만으로도 모든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여전히 사교적인 게임을 하려고 한다면 그런 인식은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세요. 단순화하세요. 자신을 설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놓아주세요. 왜 일찍 파티를 떠났는지, 왜 전화를 받지 않았는지 정당화하는 것도 그만두세요. 예전처럼 곁에 있어줬다고 해서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존재를 비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솔직함은 외부와의 고립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내면에서는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는 또 다른 부분은 당신의 감정 노동에 대한 변화하는 능력입니다. 당신은 가족 안에서 중재자, 든든한 친구, 항상 먼저 다가가고 관계를 유지하며 계획을 세우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나를 붙잡아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다 보면 누가 나를 붙잡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 대답이 아무도 없다라면 천천히 그 역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누군가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저버리는 일을 멈추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건 당연하죠. 물론 당신이 그들을 껴안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는 사람들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신체의 역할을 잊지 마세요. 신체적 노화는 사회적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더 쉽게 피곤해질 수 있고 시끄러운 환경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관절이 아프고 허리에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5명이서 2시간 동안 저녁을 먹는 게 재미없어 보인다. 지구력 훈련처럼 들린다.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피로가 뒤섞인 그 시간은 마치 선물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적응하게 된다. 더 이상 초대를 거절하고 늦은 밤보다 이른 오후를 선호합니다. 당신의 몸에 맞는 삶을 설계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언급조차 하지 않은 또 다른 층이 있습니다. 바로 정체성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정체성은 변합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들의 부모가 아닙니다. 더 이상 승진의 사다리를 오르고 있지 않습니다. 은퇴하셨거나 아니면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체성의 변화와 함께 사회적 변화도 일어납니다. 한때 유대감을 형성했던 사람들, 즉 부모님, 직장 동료,
어린 친척들이 더 이상 당신과 예전처럼 연결되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삶이 더 이상 서로에게 맞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는 건 괜찮아요. 모든 연결고리를 영원히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사실, 놓아주는 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일 중 하나일 수 있어요. 당신이 공간을 만드는 것, 즉 조용한 아침,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단 한 사람의 전화, 누구에게도 공연하지 않고도 긴 산책을 즐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갈구하는 것들이니까요. 자극은 줄이고, 의미는 늘리고, 소음은 줄이고, 깊이는 더하세요. 사람들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전은 처음에는 외로움을 느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일종의 명료함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예전엔 정말 사교적이셨잖아요. 또는 왜 요즘은 커밍아웃 안 하세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 대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수천 번의 조용한 깨달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수십 년간의 성장을 어떻게 정중한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사실, 당신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은요. 죄책감 없이 자신만의 평화 속으로 사라질 권리를 얻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당신을 놀라게 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 변화, 즉 사회생활의 고요함은 실제로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서적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장수의 핵심 요소입니다. 해로운 대화를 피하고 부담스러운 환경을 제한하고 의무감보다 평온함을 선택할 때 당신은 위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치유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위해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더 차분해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쓰지 않고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걸음은 느리지만 마음은 더 맑습니다. 말은 적지만 언제 말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로, 전에는 너무 바빠서 만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법한 명언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에 덜 신경 쓰게 됐어요. 그냥 그들이 하는 행동을 지켜보기만 했죠.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관찰하고 덜 반응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정을 좇지 않아도 됩니다. 자존심 대신 평화를, 억지로 맺어지는 관계 대신 고독을, 전통 대신 진실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아름다운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면 딱 맞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관계를 갈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대화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화는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만남을 계획하지 않아도 만남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몇 안 되는 사람들은 당신의 조용한 모습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없이 소중해집니다. 진짜 무슨 말이죠? 모든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온전히 나타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러니 요즘 들어 더 내성적이고, 더 까다롭고,
더 조용해졌다고 느낀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괜히 의심하지 마세요. 세상이 뭔가 잘못됐다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망가진 게 아니에요. 당신은 활짝 피어나고 있어요.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을 벗겨내고 있는 거예요. 사교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 당신답게 되는 거예요. 그건 가짜로 속일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번 주말 일정이 텅 비어 있을지도 몰라요. 며칠 동안 전화가 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평화로운 마음으로 오후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냈을지도 몰라요. 그건 외로움이 아니에요. 도착하는 거죠. 삶이 딱 맞아떨어지기 시작할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당신을 더 잘 이해한다고 느꼈다면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는 마지막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채널을 구독하세요. 여러분 같은 분들을 위해 조용하고 작은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소음도, 압박도 없이 오직 진솔한 이야기와 영혼 깊은 이야기, 그리고 당신이 얻은 평화만을 나누는 공간입니다.